과학을 네네.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네. 있고요. 이름을 안무이라고 합니다. 네. 자, 과학 내신을 이제 진강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네. 제가 작년도 23년도 기준 가장 따끈따끈한 23년도 문제 중간기말, 1학기, 2학기 제가 한번 봐왔고 그래서 학교별 난이도가 일단 어떤지 한번 비교를 제가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작년도 기준의 진강로 기출문제 난이도가 어땠었는지 그리고 문제 경향은 또 어땠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진강고에서 내신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순서들을 한번 짧고 그렇게 한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강고등학교는 신도고등학교랑 더불어서 문제가 그래도 조금 쉬운 편에 속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쉬운 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다 쉬운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한 개만 실수해도 네. 등급이 확 갈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쉽다고 해서 전체 다 쉬운 건 아니고요. 중간중간 또 중간 난이도 정도 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 문제들로 이제 등급을 가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진강 신도고등학교가 그래도 가장 문제는 좀 쉬운 축에 속하는데 제가 그래도 보여드리자면 문제를 조금 가지고 왔는데 진강고등학교 오른쪽에 있는 게 진강고등학교 문제거든요. 왼쪽에 있는 게 선해여고거든요. 선해여고가 여기 보면 조금 이쪽에 있잖아요. 선해여고가 사실 숭실이 대성이랑 비슷해서 사실 이 선정, 대성, 숭실, 선일이 어떻게 보면 같은 학교를 좀 묶어도 괜찮을 정도로 선일을 또 꽤 어려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선일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일단 문제도 길고 뭐 표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진강고 같은 스타일은 좀 쉬운 거 가져오는 거예요. 쉬운 거 가져오긴 했지만 이렇게 내용도 짧고 뭐 보기도 그냥 바로 보면서 이렇게 나열하면서 매칭하면서 풀 수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제가 그나마 다른 학교들보다는 조금 쉽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긴 한데 그래서 다른 학교들 보면 제가 또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타 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체적이고 자세한 답변을 요구를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유를 서술해라. 네, 그리고 뭐 계산 과정까지도 적어라. 그리고 또 이유도 적어라.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또 뭐 어떤 사례가 있는지 사례를 또 쭉 적어봐라. 만약 이런 것들은 교과서를 통으로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못 푸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타 학교는 이렇게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이유 같은 것까지 설명하라고 하는 반면에 진강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답식으로 이런 식으로 출제를 시켜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거든요. 이게 아까 선일 같은 경우는 그 서술형을 이렇게 길게 이유를 적으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의 장점은 단점은 물론 좀 장점을 얘기하자면 내가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내가 아는 내용을 쭉 적다 보면 그 중에 또 맞는 내용을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약간 부분 점수를 좀 받을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진강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모르면 아예 그냥 틀리는 문제예요. 그냥 모르면 부분 점수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그냥 여기에는 사다라는 정답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 이건 용어를 모르면 아예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 점수조차 아예 받을 수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답은 그러니까 정답 자체가 쉬우면 단답식이 좀 유리할 수 있지만 부분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는 점, 네, 아예 모르면 그냥 틀린다는 거, 네,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 뭐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긴 해요. 네,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중간 난이도 문제인데요. 이게 아까 제가 쉬운 거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꼭 쉬운 문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좀 문제가 좀 길잖아요. 네, 학생들은 이런 문제가 길면 일단 헉하잖아요. 네, 이런 문제 보면 뭔지 풀지? 헉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문제들로 1등급을 갈려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풀 수 있는 정도가 되면 1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나머지 쉬운 문제들에서는 절대로 실수를 하면 안 되고 이런 중간 난이도를 잘 해결할 수 있어야지 1등급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난이도에서 등급이 갈린다고 이제 보셔야 돼요. 네. 진강고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보면 또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또 서술형에서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계산하는 문제도 결국에는 단답식이라서 지금 보면 이유 같은 거 설명하라고 하지 않고 그냥 구하시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럼 정답을 정확하게 숫자로 못 적으면 그냥 틀리는 거거든요. 그냥 그럼 계산 과정을 적으시오라고 했으면 계산 과정은 맞고 답이 틀렸으면 일부분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아예 그냥 모르면 정답을 틀리면 계산 과정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다 틀리는 거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좀 학생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죠. 계산 과정 맞았는데 내가 실수로 답을 이렇게 잘못 적어가지고 부분 점수 아예 안 주네. 그래서 꼼꼼하게 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신도고등학교 같은 진강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되게 꼼꼼하게 답을 적는 습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간 학생이 조금 덜렁덜렁거리는 성격이 있다. 그러면 조금 심장이 쫄깃쫄깃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술형 중에서도 왼쪽에는 조금 어려운 편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조금 또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준 그 쉬운 거, 보기 뭐 가나다 있고 그런 문제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반적으로 중하, 중상, 그리고 아까 중간, 그다음에 하 전반적으로 다 골고루 출제가 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다 단답식이죠. 평점 방식 이름을 쓰시오. 모르면 그냥 틀리는 문제들. 부분 점수라는 게 없어요. 모르면 무조건 틀리는 문제들.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 여기도 그냥 답을 바로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 되게 공부를 되게 꼼꼼하게 해야 돼요. 네, 부분 점수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서를 통으로 암기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1등급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진강고등학교 문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진강고등학교는 문제가 쉬운 대신에 부분 점수 없기 때문에 꼼꼼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진강고등학교의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 경향성 난이도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첫 번째 기본 개념에 충실한 문제가 많이 나와요. 네. 기본 개념에 충실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난이도가 중하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긴 해요. 타 학교 대비. 하지만 아까 중하라고 다수 출제가 된다고 했지만 결국에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난이도 중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지 1등급을 받는 거잖아요. 사실 중하 문제가 다수 출제된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중상을 무조건 맞춰야 된다. 그런 마음가짐을 항상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교과서를 통으로 암기를 해야 된다. 네, 통으로 암기해야지 서술형에서 잘 할 수가 있다. 통암기가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변별력 주는 거 아까 계산 문제, 이런 계산 문제로 변별력을 주기 때문에 아까 뭐 다른 학교 같은 경우 계산 과정을 마치면 뭐 부분 점수 받지만 진강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얄짤없다. 계산 과정이 아무리 맞아도 답이 틀리면 그냥 다 틀리는 거다.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가 쉬운 대신에 좀 그런 실수 하나 가지고 등급이 확 나뉠 수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덩덩거리는 스타일인지 아닌지 그런 성향도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예를 얘기했던 거고 타임어택이 그래서 문제가 좀 중하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타임어택이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에 쫓겨가지고 문제를 막 풀거나 막 그런 경우가 그런 시험 문제는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공부를 충분히 했으면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부족하지는 않을 테니까 꼼꼼하게 문제를 푸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꼼꼼하게 문제를 풀어야지 실수가 좀 주니까. 네.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숭실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엄청 길어요. 엄청 길다 보니까 타임어택,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쫓겨서 문제를 풀게 되거든요. 다행히 진강고등학교는 타임어택이 심하진 않지만 꼼꼼하게 문제를 좀 풀어야지 실수를 줄일 수가 있다. 네, 그래서 1등급을 받으려면 결국에는 통을 암기하는 거, 용어 암기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통을 암기하는 게 좀 필요하고 그 용어 같은 거, 용어들 아까 뭐 고정, 뭐 직류 전송이라든가 뭐 그래핀, 뭐 반도체 이런 단어 자체를 꼼꼼하게 암기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학습 방향은 제가 뭐 결국에는 중간 난이도, 중상 난이도 그리고 서술형에서 갈린다. 서술형 계산 문제에서 갈린다. 통합과학이 사실 마지막으로 제가 쉽지 않다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게 내용이 깊어서 쉽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내용이 옆으로 많아져서 이게 쉽지 않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중학교 때 공부를 조금 했으면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처음엔 좀 할만한데? 라고 느낄 거예요. 분명히. 중학교 때 이거 배웠던 건데? 라고 느낄 텐데 이게 하다 보면 양이 옆으로 많아지다 보니까 위아래로 깊어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많아지다 보니까 양에 조금 허덕일 거예요. 100%. 네. 양이 허덕일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학생이 어머님 자녀분께서 좀 스스로 좀 잘 정리해서 자습을 하고 그런 습관이 있으면 또 괜찮은데 약간 혼자서 약간 정리하고 잘
뭐 정리하고 하는 습관, 그리고 독학하는 습관, 뭐 자습하는 습관 그런 게 만약에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게 뭐 학원이든 뭐 인강이든 과외든 뭐 누구든 간에 그래서 그런 습관이 잘 갖춰져 있으면 이제 진강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네, 뭐 혼자서 공부를 열심히 해도 해결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긴 한데 만약에 조금 약간 덤벙거리는 것도 있고 좀 혼자서 자습하는 습관, 독학하는 습관이 잘 안 길러져 있는 것 같다,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이제 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학원 뭐 인강 뭐 등등등등 알아보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하는데 통합과학은 추천합니다. 통합과학은 물화생지를 4개를 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압박감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4과목을 다 하다 보니까 만약에 물화생지 중에 싫어하는 과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한 과목 맞히면 통합과학 전체를 망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뭐 약점인 과목하고 강점인 과목을 나누어서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 학생이 공부를 하다 보면 문제가 국영수도 하잖아요. 국영수도 하고 과학도 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하다 보면 내가 좀 뭘 공부하고 있지 방향을 잃을 때가 있거든요. 방향을 잃었을 때 방향을 좀 잘 잡아줄 수 있는 게 뭐 저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역할을 좀 잘 하려고 학생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오고 뭐가 부족하고 지금 공부할 때 어떤 성향으로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너무 이렇게 뭐랄까 우리는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학자가 되려고 하는 것처럼 막 파고드는 그런 스타일도 있거든요 간혹가다. 그럼 그런 스타일 같은 그렇게 공부한다 싶으면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를 맞히는 게 전부 목표이기 때문에 문제를 맞추는 용도로만 우리가 공부를 해도 충분하다. 지금 이렇게 만약에 네가 이렇게 시간을 너무 많이 쏟고 있으면 정작 또 해야 될 국영수도 못한다. 그럼 국영수도 다 내려가고 과학도 내려가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학생들이 뭐 50명, 60명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많아봤자 뭐 열 한 몇 명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학생들 한 명 한 명 다 케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제가 피드백이라고 적어놨는데 그래서 한 명 학업 수준하고 제 공부 성향을 좀 파악을 해요. 이 친구는 어떤 공부 성향이 있고 실수가 잦다, 아니 뭐 잦다든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딥하게 들어간다. 그런 학생들을 제가 성향 파악을 해서 빨리빨리 거기서 구렁텅이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피드백 교환하면서 항상 하고 있고 뭐 제가 가끔씩 또 부모님한테 학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잘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해요. 근데 선생님 그 강점인 과목, 약적인 과목이 있잖아요. 네, 학생.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까요? 잘하는 강점인 과목을 더 키워줘서 그걸 등급을 높게 맞추는 게 나아요? 아니면? 통합과학에서 이제 4개를 다 잘해야 되다 보니까 네. 강점인 거는 그냥 그대로 둬도 잘 네. 되니까 약점인 것만 채우면 되니까 약점인 거 채우려면 사실 뭐 수업 시간에 했는데도 힘들다. 네. 그럼 제가 클리닉 시간이라고 수업 외적으로 또 제가 좀 부족한 친구들을 위해서 또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도 있거든요. 그 시간대 그 친구를 불러서 따로 또 1대1로 또 알려주기도 해요. 근데 통합과학의 경우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과목과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네. 과학이 낮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다른 뭐 영수는 잘해요. 네. 그냥 과학이 많이 낮아요. 네. 그러면 그냥 영수를 더 중점적으로 하냐 아니면 과학을 좀 약간 어떻게 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답변일 수도 있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정시로 가는 것보다는 수시로 많이 가잖아요. 네. 수시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내신 관리가 돼야 돼요. 네. 근데 만약에 통합과에서 한 과목을 뭐 포기하고 하겠다라고 하면 네. 나중에 수시로 갈 때 네, 아무래도 왜 정시로 가는 게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네. 재수생, 삼수생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도 고1 좀 끝나갈 때쯤에는 다 알아요. 정시로 대학 가기 힘들다. 수시로 가야 된다. 그래서 내신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해야 될 역할은 그런 거예요. 만약에 국영 얘기하면서 국영수는 좀 잘한다. 근데 과학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할 때 제가 이제 빨리 거기서 이제 끌어와서 부렁텅에서 빨리 끌어와서 방향을 빨리 제시해주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못하고 있으면 다시 또 피드백 주고 그런 식으로 제가 학생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제가 수준하고 공부 성향을 파악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